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푹 주무시다가 무릎이 쑤셔서 잠이 깨고 아침에 일어나니 손가락이 뻣뻣해서 젓가락질이 어색했던 순간,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지만요, 만약 이 말이 틀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관절과 신경을 지탱하던 중요한 힘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신호를 그저 노화로만 받아들이고 계시죠.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노년 환자만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사 정도현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선생님, 검사엔 이상 없다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건가요? 저도 그 질문에 답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달 전 74세 김영자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밤마다 잠을 설치셨고 약도 바꿔보고 주사도 맞아봤지만 나아지는 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우리 몸을 지탱하는 재료가 뭔지 아세요? 그게 왜 부족해졌는지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그리고 석 달 뒤, 김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이 무섭지 않아요. 바로 이 한마디가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석 달 뒤 몸이 어떻게 달라질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관절이 아프고 손이 저린 건 나이 때문이지 뭐.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결과 실제 원인은 훨씬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식습관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고기는 잘 챙겨 드시는데 채소는 점점 줄어들고 계시지 않나요? 콜라겐을 만들 재료는 있는데 그것을 엮어줄 영양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벽돌은 쌓아뒀는데 시멘트가 없는 집과 같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가 몸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은퇴하셨다고 걱정이 사라지던가요? 오히려 새로운 걱정들이 생기곤 합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몸속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 염증은 관절과 신경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갉아먹습니다. 마치 쇠에 녹이 슬듯이 움직임이 점점 둔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약물이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오래 복용하다 보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의 흡수가 떨어집니다. 분명 드시고는 있는데 몸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문이 잠겨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네 번째, 움직임이 부족합니다. 요즘 걷는 시간 얼마나 되시나요? 걷는 시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혈액은 영양을 나르는 트럭입니다. 도로가 막히면 아무리 좋은 재료도 관절까지 도착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잠이 얕아졌습니다. 밤에 자주 깨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잠이 얕아지면 회복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다. 낮 동안 닳아버린 관절과 신경이 수리받을 시간을 놓치는 셈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겹치면 우리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통증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 원인들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무릎 아픈 건 무릎 문제고 손 저린 건 신경 문제지.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장, 혈관, 관절, 신경은 하나의 줄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도 함께 무너집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말이죠.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양을 흡수하는 관문입니다. 장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콜라겐 재료를 입에 넣었지만 실제로는 관절까지 전달되지 않는 거죠. 혈관은 영양과 산소를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길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길이 막히면 장에서 흡수된 영양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특히 관절과 신경은 혈류가 나빠질수록 가장 먼저 굶주립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리가 차갑다. 손끝이 저리다. 종아리에 쥐가 난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관절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연골은 스스로 회복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혈액을 통해 영양이 꾸준히 공급되어야만 버틸 수 있습니다. 혈류와 영양 흡수가 동시에 떨어지면 관절은 마찰을 견디지 못하고 통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의 보호막이 약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통증과 저림으로 반응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쥐가 나거나 손발이 찌릿하거나 무감각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절만 보지 마세요. 장과 혈관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는 순간 회복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증상이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72세 이정숙 어르신은 처음 오셨을 때 아침마다 손가락이 굳어서 컵을 잡는 것부터 힘들었습니다. 시장 한번 다녀오면 무릎이 부어올라 하루 종일 쉬어야 했죠. 병원에서는 계속 같은 말만 들으셨습니다. 연골이 닳았어요. 진통제는 위가 불편해서 오래 드실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어르신은 스스로 이렇게 결론 내리셨습니다. 이 나이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본 건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생활 패턴을 봤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인데 채소 섭취가 너무 적었습니다. 장이 자주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걷는 양도 줄어 혈류가 둔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치료를 바꾸기보다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부터 다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시작한 것은 장의 부담을 줄이는 식단과 혈액이 잘 돌게 돕는 음식, 아주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입니다. 3달 뒤 이 어르신이 가장 먼저 하신 말은 선생님, 아침에 주먹이 바로 쥐어져요. 무릎 통증도 이전보다 훨씬 덜해졌고, 장도 편안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약은 늘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스스로 버틸 힘을 되찾은 결과였습니다. 68세 김성호 어르신은 처음 오셨을 때 계단만 오르면 다리에 힘이 풀려 난간을 꼭 잡아야 했습니다. 밤에는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검사 결과는 큰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하셨죠. 하지만 일상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혈류가 떨어졌습니다. 흡수된 영양이 말단까지 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정한 뒤 2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요. 3달이 되었을 땐 밤에 쥐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았다는 점입니다. 회복은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노년 환자를 보며 공통으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관절과 신경이 무너질 때 특정 영양소가 동시에 부족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 8가지 채소입니다. 첫 번째는 빨간 피망입니다. 빨간 피망은 콜라겐을 만들어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합니다. 콜라겐은 재료만 있어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타민C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섬유가 단단히 엮입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영양연구에서 비타민C 섭취가 높은 그룹은 관절 유연성과 근력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보다 마그네슘이 핵심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고 콜라겐 합성 과정에 직접 관여합니다. 마치 공사 현장의 인부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몸은 쉽게 굳고 경직됩니다. 세 번째는 오크라입니다. 오크라의 미끈한 점액질은 관절에 자연 윤활막을 형성합니다. 이 점액질에 포함된 복합 다당류는 관절 표면의 마찰을 줄이고 연골 손상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관절이 삐걱거릴수록 이 윤활 성분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 염증 반응을 낮추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 신호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꺼져 있던 회복 스위치를 다시 올리는 채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혈관을 넓혀주는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혈관이 열리면 영양과 산소가 관절과 신경 끝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길이 열려야 재료가 도착합니다. 실제로 비트 섭취 후 하체 혈류가 개선되었다는 노년층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에는 요오드와 미량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갑상선 기능과 대사를 도와 회복 속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대사가 느려지면 콜라겐 생성도 함께 둔해집니다. 일곱 번째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콜라겐을 파괴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쉽게 말해 몸속 녹을 닦아내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가장 강력한 채소는 고수입니다. 고수에는 비타민 C, 퀘르세틴, 글루타치온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콜라겐 생성, 염증 억제, 세포 해독을 한 번에 돕는 구조입니다. 접시 위의 장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속 회복 시스템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촉매제입니다. 이 8가지 채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통증을 덮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만들어 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소들을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노년기 회복의 재료라고 부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식단과 생활 습관 이야기를 드리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걸로 정말 좋아질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효능을 하나씩 나눠보면 분명해집니다. 효능 1. 염증을 낮춥니다. 중요한 사실로 노년기 통증의 상당 부분은 달아서가 아니라 염증 때문에 생깁니다. 식물성 식품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불이 붙은 관절에 물을 붓듯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 줍니다. 효능 2.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혈액은 영양을 실어 나르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관절과 신경까지 산소와 재료가 도착합니다. 막혀있던 길을 다시 여는 효과입니다. 효능 3. 장내 환경을 회복시킵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흡수가 달라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 남는 양이 달라지고 콜라겐을 만드는 재료가 제대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효능 4. 콜라겐 파괴를 늦춥니다. 노화는 언제 시작될까요? 새로 만드는 속도보다 깨지는 속도가 빠를 때 시작됩니다. 항산화 성분은 이 파괴 속도를 늦춰 관절과 피부, 신경을 지탱하는 구조를 보호합니다. 효능 5. 관절의 마찰을 줄입니다. 연골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도 윤활 환경이 좋아지면 통증은 크게 줄어듭니다. 움직일 때 느끼던 삐걱거림이 서서히 잦아듭니다. 효능 6.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손발 저림과 쥐는 신경이 예민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영양 공급이 회복되면 신경은 과도한 신호를 줄이고 안정된 반응을 되찾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따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하나가 따라옵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연쇄적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약 하나를 더하는 것보다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말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 8가지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몸이 반응하느냐입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맞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아침에는 빨간 피망과 시금치입니다. 아침 시간대는 혈류와 대사가 가장 활발합니다. 이때 비타민C가 풍부한 빨간 피망을 생으로 드시면 콜라겐 합성에 시동이 걸립니다. 여기에 시금치를 살짝 곁들이면 마그네슘이 근육과 신경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얇게 썰어 올리브유 한 숟가락만 더해도 흡수율이 확 달라집니다. 아침에 손이 굳는 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조합입니다. 점심에는 브로콜리와 아스파라거스가 좋습니다. 이 두 채소는 회복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는 3분 정도만 살짝 쪄서 드셔야 설포라판이 살아있고 아스파라거스는 구이나 찜으로 간단히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달걀이나 생선을 함께 드시면 콜라겐 재료와 보호 성분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오후에 관절이 뻣뻣해지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오크라와 해조류를 권합니다. 오크라는 관절에 윤활막을 씌우듯 부드럽게 보호해 줍니다.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데쳐 참기름에 가볍게 무치면 점액질을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역이나 다시마를 소량 더하면 대사와 회복 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밤에 쥐가 나거나 무릎이 욱신거리는 분들께 적합한 조합입니다. 주 2에서 3회는 비트를 꼭 넣어주세요. 비트는 혈관의 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찌거나 구워서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낮 동안 먹은 영양이 관절과 신경 끝까지 도달합니다. 다리가 차고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께 꼭 필요한 채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수는 매일 소량입니다. 고수는 한 번에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게 다져 한 숟가락 정도를 음식 위에 뿌리거나 스무디에 소량 넣으시면 됩니다. 콜라겐 생성, 염증 억제, 해독 작용을 동시에 도와 전체 회복을 마무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원칙은 단순합니다. 아침엔 재료를 채우고 낮엔 회복을 돕고 저녁엔 보호하고 그 사이 혈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흐름대로만 드셔도 몸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이건 특별한 레시피가 아닙니다. 노년에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식사법입니다. 이제 방법은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더 자주 보는 건 좋은 방법을 알고도 실패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원칙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8가지 채소는 힘을 발휘하고 어기면 효과가 흐려집니다. 첫째는 양입니다. 8가지 채소를 한꺼번에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2-3가지만 선택해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손에 가볍게 쥘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서 많이 먹으면 장이 먼저 지치고 회복은 오히려 느려집니다. 둘째는 기간입니다. 이 방법은 즉각적인 진통제가 아닙니다. 몸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소 4주는 지나야 반응이 나타나고 관절과 신경이 분명히 달라졌다고 느끼는 시점은 보통 3개월 전후입니다. 일주일 만에 판단하면 반드시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셋째는 신선도와 조리 방식입니다. 이 8가지 채소는 오래 끓이거나 미리 많이 만들어두면 힘을 잃습니다. 가능하면 신선한 상태로 생으로 먹거나 살짝 조리해 드셔야 합니다. 특히 피망, 시금치, 고수는 열을 오래 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영양이 노년의 몸에 더 잘 반응합니다. 넷째는 체질과 몸의 신호입니다. 누군가는 장이 먼저 편해지고 누군가는 관절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채소 종류나 양을 줄이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인 회복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8가지 채소를 모두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 한 가지라도 어제보다 하나 더 제대로 드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회복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겁을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8가지 채소를 안전하게 오래 드시기 위해 꼭 필요한 안내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금지가 아니라 조절만 하면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장질환이나 투석 치료를 받는 분입니다. 비트, 시금치, 해조류는 미네랄 함량이 높을 수 있어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 한 가지 채소를 소량으로 그리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조류는 요오드가 풍부해 도움이 되는 분들도 많지만 과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 2에서 3회 소량 섭취가 원칙이며 검사 수치를 보며 조절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피해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변화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식단이 바뀌면 혈압이나 혈당이 생각보다 빨리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는 나쁜 신호가 아니라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어지럼증이나 식은땀이 나타나면 약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수술 전후이거나 회복 중인 분은 지금 단계에서 무리한 변화를 주지 마십시오. 이 시기에는 회복 단계에 맞춘 식사가 따로 필요합니다. 8가지 채소는 회복이 안정된 이후에 천천히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8가지를 모두 한 번에 시작하거나 빨리 좋아지고 싶어 양을 늘리면 장이 먼저 탈이 납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 폭통이 생기면 즉시 양을 줄이십시오. 몸의 신호는 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상은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한 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가야 회복도 오래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며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내 몸은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그 반대를 보아왔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다만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아침에 굳은 손, 계단 앞에서 망설여지는 다리, 밤마다 깨어나는 통증은 포기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회복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장을 보며 채소 한 가지를 더 담는 것, 내일은 조금 더 천천히 걷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어느 날 문득 몸이 먼저 달라졌다고 알려옵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아직 괜찮구나. 이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인생을 버티는 몸이 아니라 다시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바꾸는 출발선 말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택하면 석 달 뒤의 몸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백세웰빙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 댓글로 지금 가장 불편한 곳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읽으며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무릎이 아파요. 손가락이 뻣뻣해요.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요.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다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